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입 개발자분들이 처음 만드는 지시폭탄 1위 스트링 메서드 체이닝을 다루겠습니다. 핵심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스트링은 불변 타입이라 변경하는 듯 보이는 모든 메서드가 사실은 새 객체를 만들어 돌려준다는 것. s.투어퍼는 s를 바꾸지 않고 새 스트링을 반환합니다. 이 사실 하나가 모든 함정의 출발점이죠. 오늘은 각 스트링 메서드가 어떤 IR을 만드는지, 어디서 새 객체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로 알록으로 같은 동작을 얻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위험한 코드입니다. 유니티 업데이트 함수 안에서 매 프레임 스코어를 갱신하죠. 한 블럭이 매 프레임 만드는 임시 스트링은 최소 5개입니다. 세 번째 줄, 더하기 연산자로 결합한 결과 1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 리플레이스 2번에 2개. 여섯 번째 줄, 투어퍼 1개. 일곱 번째 줄, 트림 1개. 60fps면 1초에 300개의 단면 객체. 1분이면 18,000개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IL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단순한 두 가지부터. 첫 번째 줄, 스트링의 랭스 프로퍼티. 두 번째 줄, 인덱스 s 대괄호 i. 코드만 보면 배열의 랭스나 어레이 대괄호 i와 똑같아 보이지만 IL은 다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스트링.점 랭스는 콜버트 스트링.점 getLength로 컴파일됩니다. 메서드 호출이죠. 다섯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s 대괄호 i가 콜버트 스트링.점 getChars 정수로 컴파일됩니다. 배열의 array.length가 ldlen 단일 명령으로 끝나는 것과 대조적이죠. 큰 차이는 아니지만 루프 안에서 매번 평가하는 패턴이 배열만큼 무료는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메서드 호출 한 번이라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그림이 모든 변경 메서드가 새 객체를 만든다는 사실을 시각화한 겁니다. 왼쪽 원본 헬로, 컴마, 월드 공백이 투어퍼를 거치면 임시 스트링 1개가 힙에 만들어지고 리플레이스로 또 1개, 트림으로 또 1개, 결국 임시 스트링이 3개 만들어졌다 버려집니다. 매 프레임 호출되면 60fps에서 초당 180개의 단면 객체가 지시 대상이 되는 거죠. 대안은 스트링 빌더, 리드 온리 스팬 캐릭터, 스트링 점, 크리에이트 등이 있습니다. 대소문자 변환에는 두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 투어퍼는 현재 스레드의 문화권 정보를 읽어 동작합니다. 두 번째 줄, 투어퍼 인베리언트는 문화권의 비의존, 미리 정해진 변환 규칙만 적용합니다. 둘 다 새 스트링을 반환하지만 인베리언트가 더 빠릅니다. IL을 보면 두 메서드 모두 콜버트로 호출되어 새 스트링을 반환합니다. 차이는 문화권 처리 비용이죠. 신입 개발자분들이 자주 만드는 함정, 터키어 문화권에서 소문자 i를 투어퍼하면 점 있는 대문자 i가 됩니다. 영어권 대문자 i와는 다른 문자죠. 식별자 비교나 시스템 데이터 처리에서의 차이가 사용자별로 다른 결과를 만들면 디버깅이 매우 어렵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내부 식별자나 키, 태그, 로그를 변환할 때는 항상 인베리언트 변형을 쓰시고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텍스트인 이름이나 도시, 메뉴 같은 것에만 현재 문화권 변형을 쓰시면 됩니다. 데이터 처리에는 인베리언트, 화면 표시에는 일반 변형, 이 한 가지 규칙만 외우셔도 문화권 함정의 90%를 피할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스 체이닝의 진짜 비용을 보여드리는 코드입니다. 비포 부분, 세 번째 줄에서 리플레이스를 3번 체이닝합니다. 호출마다 새 스트링이 만들어져서 총 임시 객체 3개. 애프터 부분, 8번째 줄에서 스트링 빌더를 한 번 만들고 91번째 줄에서 빌더 위에서 인플레이스로 변경한 뒤 12번째 줄에서 마지막에 한 번만 투스트링을 부릅니다. 임시 스트링이 1개로 줄죠. IL을 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위쪽 체인드 리플레이스의 2, 3, 4번째 줄에 콜버트 스트링.점 리플레이스가 3번 등장합니다. 각 호출이 새 스트링을 만들어 반환하죠. 아래쪽 SB 리플레이스는 8번째 줄에서 new obj로 스트링 빌더 1개를 생성하고 9번째 줄부터 빌더.점 리플레이스를 3번 호출합니다. 빌더의 리플레이스는 자기 자신을 반환하니까 새 스트링이 안 만들어지죠. 마지막 13번째 줄에서 투스트링으로 한 번만 새 스트링을 만들어 반환합니다. 3번 이상 리플레이스를 체이닝한다면 거의 항상 스트링 빌더로 옮기는 게 이득입니다. 표로 정리하면 명확합니다. 체이닝 패턴은 임시 스트링 3개, 빌더 패턴은 최종 결과 1개. 2번 이하의 리플레이스라면 가독성을 위해 체이닝을 그대로 두는 편이 무난하고 3번 이상이면 빌더로 옮기시는 게 정답입니다. 서브스트링 대신 에이즈 스팬을 쓰는 패턴입니다. 네 번째 줄, 비포 코드의 서브스트링은 부분 문자열을 추출하지만 결과가 새 스트링이라 매 호출 알록이 발생하죠. 13번째 줄, 애프터 코드의 에이즈 스팬 시작 콤마 길이는 새 스트링이 아닌 리드 온리 스팬 캐릭터를 반환합니다. 원본 스트링을 그대로 가리키는 뷰만 만들어주니 알록이 0이죠.
부분 문자열을 한번 보고 버릴 거라면 에이즈 스팬 우선입니다. IL로 보면 명확합니다. 위쪽 카운트볼스 알록의 두 번째 줄에 콜버트 스트링 점 서브 스트링이 호출되어 새 스트링이 반환되죠. 아래쪽 카운트볼스 스팬의 여섯 번째 줄은 메모리 익스텐션스 점 에이즈 스팬으로 리드 온리 스팬 캐릭터만 만들고 새 객체는 만들지 않습니다. 닫는 유기 후 인트 점 파스, 인트 점 트라이 파스, 스트링 점 스플릿 같은 많은 API가 리드 온리 스팬 캐릭터 오버로드를 제공해서 제로 알록 파싱이 가능합니다. 검색 메서드에는 차후 오버로드와 스트링 인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큰 따옴표 콤마 스트링 인자로 컨테인즈를 부르는 패턴. 두 번째 줄, 작은 따옴표 콤마 차 오버로드로 부르는 패턴. C#11부터 차 오버로드가 확대됐죠. 둘이 어떻게 다른지 IL로 보겠습니다. 위쪽 스트링 인자 버전은 두 번째 줄에서 LDSTR로 콤마 스트링 객체를 만들고 네 번째 줄에서 콜버트 컨테인즈 스트링과 스트링 컴페어리즌 두 인자로 호출합니다. 아래쪽 차 오버로드 버전은 일곱 번째 줄에서 콤마의 문자 코드 44정수를 그대로 로드하고 여덟 번째 줄에서 차 단일 인자로 컨테인즈를 호출합니다. 단일 문자 검사라면 차 오버로드가 더 가볍죠. 스트링 객체 큰 따옴표 콤마를 만들 필요도 비교 옵션을 처리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스트링 컴페어리즌 매개 변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줄처럼 인자를 안 주고 스타치 위드를 부르면 현재 문화권으로 비교됩니다. 터키어 등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다섯 번째 줄 스트링 컴페어리즌 점 오디널은 코드 포인트 그대로 비교 가장 빠릅니다. 여섯 번째 줄 오디널 이그노어 케이스는 코드 포인트 비교의 대소문자 무시. 일곱 번째 줄 커런트 컬처는 사용자 화면 표시용 URL이나 파일 경로 내부 키처럼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문자열 비교에는 거의 항상 오디널을 명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인덱스 오브와 라스트 인덱스 오브입니다. 첫 번째 줄 인덱스 오브의 결과는 0 이상의 인덱스 또는 -1입니다. 두 번째 줄처럼 스트링 비교에도 스트링 컴페어리즌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신입 개발자분들이 자주 만드는 함정 if 인덱스 오브 콤마 크다 0처럼 크다 0으로 비교하면 인덱스 0에 있을 때 못 잡습니다. 항상 크거나 같다 0 또는 같지 않다 -1 또는 컨테인즈로 비교하셔야 합니다. 트림과 스플릿입니다. 첫 번째 줄 트림은 앞뒤 공백을 제거합니다. 트림 스타트는 앞만, 트림 엔드는 뒤만이죠. 네 번째 줄처럼 트림의 차를 인자로 주면 특정 문자를 제거합니다. 다섯 번째 줄 스플릿은 구분자로 자르는데 결과가 빈 항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줄처럼 스트링 스플릿 옵션스 점 리무브 엠프티 엔트리스를 추가하면 빈 항목이 제거되죠. 트림도 새 스트링을 반환하고 스플릿은 더 비싼데 결과 스트링 배열 1개와 부분 스트링 n개가 모두 힙에 만들어집니다. 빈보단 파싱이라면 닫는 유기 후 리드 온리 스팬 캐릭터 점 스플릿이나 직접 인덱스 오브로 잘라가며 처리하는 편이 알록 0에 가깝습니다. 유니티 UI 핫패스의 비포 코드입니다. 네 번째 줄 매 프레임 더하기 연상과 리플레이스 투어퍼 트림 체이닝으로 임시 스트링 5개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11번째 줄과 12번째 줄을 보면 애프터 코드는 스트링 빌더와 라스트 스코어를 인스턴스 필드로 캐싱해두는 구조죠. 비포에서 애프터로 가는 핵심 두 가지를 다음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애프터의 핵심 두 가지를 보세요. 첫째, 16번째 줄에서 변경 감지. 점수가 바뀌지 않으면 스트링 작업을 아예 스킵합니다. UI 라벨은 매 프레임 갱신할 필요가 없거든요. 둘째, 19번째 줄에서 클리어, 즉 스트링 빌더의 길이만 0숫으로 하고 내부 버퍼는 그대로 살려둡니다. 다음 어펜드에서 새 객체를 만들지 않죠. 마지막 22번째 줄에서 toString으로 한 번만 새 스트링이 만들어집니다. 매 프레임 알록이 0으로 떨어지죠. 한 단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 텍스트 매시 프로의 새 텍스트는 정수나 실수인자를 받는 오버로드가 있어서 스트링을 만들지 않고 직접 바꿔줍니다. 점수, 체력, 시간 같은 숫자 갱신은 이쪽이 더 가볍죠. 유니티 모바일은 IL2CPP와 보엠GC 조합이라 스트링 GC가 한 번 돌 때 화면이 더 길게 멈추니까 UI 갱신 코드의 매 프레임 알록은 작은 양처럼 보여도 누적되면 큰 차이가 됩니다. 함정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스트링.랭스는 IL의 콜버트 메서드 호출이라 array.length의 LD는 단일 명령과 다릅니다. 값 자체는 캐시되어 있어 빠르지만 극한 핫패스에서 매우 큰 문자열을 안쪽 루프에서 돌릴 때는 한번 캐시해두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코드로 보면 단순합니다. 두 번째 줄에서 길이를 미리 한번 가져와서 램 변수에 담아두고 세 번째 줄의 루프 조건에서 그 변수를 사용하는 거죠. 이 패턴은 매우 큰 문자열을 안쪽 루프에서 돌릴 때만 의미가 있고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s.length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두 번째 함정
첫 번째 줄처럼 인덱스 오브 결과를 크다 0으로 비교하면 첫 글자가 콤마일 때 폴스가 됩니다. 인덱스 0이라 크다 0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줄처럼 크거나 같다 0으로 비교하시거나 세 번째 줄처럼 컨테인즈를 쓰시는 게 정확하고 가독성도 좋습니다. 세 번째 함정. 세 번째 줄처럼 더하기 연결을 반복문 안에 두면 반복마다 새 스트링이 만들어집니다. n개 항목이면 n개 이상의 임시 스트링이 생기죠. 여섯 번째 줄처럼 스트링.점 조인이나 스트링 빌더로 옮기시면 됩니다. 이 주제는 파트 6의 7번 문자열 불변성 의미와 8번 스트링 빌더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네 번째 함정. 첫 번째 줄 hello.equals hello는 false입니다. 대소문자가 다르니까요. 두 번째 줄처럼 string comparison. 오디널 이그노어 케이스를 명시해야 true가 되죠. 세 번째 줄 등호 연산자는 항상 오디널 비교입니다. 대소문자 무시 비교가 필요하면 반드시 equals의 string comparison을 명시하시는 형태를 쓰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함정. 두 번째 줄 identity.to어퍼는 영어권에서는 대문자 identity지만 터키어 환경에서는 점 있는 대문자 identity가 됩니다. 사용자별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줄처럼 인베리언트 변형을 쓰시면 항상 같은 결과가 보장됩니다. 내부 식별자, 로그, 태그를 처리하는 자리에는 항상 인베리언트 변형 또는 스트링 컴페어리즌 점 오디널을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C# 버전별 변화입니다. 핵심은 7.2 이후 에이즈 스팬이 도입되면서 제로 알록 문자열 처리 패턴이 정착됐다는 점이죠. 11에서 차단일 인자 오버로드가 확대되어 단일 문자 검사가 더 가벼워졌습니다. 새 코드에서 부분 문자열을 다룰 때는 거의 항상 서브 스트링보다 에이즈 스팬을 우선 검토해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을 정리하면 모든 변경 메서드는 새 스트링을 반환한다는 것, 데이터 처리에는 인베리언트 변형 또는 오디널을 쓰시고 리플레이스 3번 이상은 빌더로 옮기시고 부분 문자열은 에이즈 스팬으로 받으시고 유니티 UI 라벨은 변경 감지와 빌더 캐싱으로 매 프레임 알록을 0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